누군가가 채팅창에 글을 남기셨네요. 인사를 하셨네요. 최우자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그럼 그래도 채팅창에 인사를 남겼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최우자님. 음, 아무튼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셔야지만 적을 수 있다라는 거. 어, 홈에 들어가면은 소개되어 있어요. 멤버십 가입에 관해 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 어떻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영상을 내가 링크 걸어놨어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자기네들 파워를 키워나가고 있어. 예산처가 이제는 총리실로 옮긴다. 그러니까 총리실로 옮긴다가 아니라 총리실에서 모든 것을 관할을 하는 거야.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부터야. 내년 1월부터 해가지고는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가 쪼개지는 거지. 그러면 부서가 또 생기는 거야. 저러면은 쟤들이 가지고 있는 편들을 그 예산처나 재경부나 해가지고는 또 배치를 시키겠지. 그러면은 쟤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더 커지는 거야. 저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왜? 180석이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쟤들이 이제는 일당제로 밀어붙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는 전속력 질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물론 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 얼마나 되겠어. 그냥 윤석열 계엄했는 그것 가지고 나쁘다 등등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그 일에 그거에 국민들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는 동안 얘들은 일사천리로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당의 권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거야. 이 뉴스가 어디로 갔지? 뉴스를 많이 띄워놓는 바람에 읽고는 어디로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번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그래요. 이에 따르면 경제부 총리는 재경부 장관이 겸임한다 그래요. 경제부 총리는 재경부 장관이 겸임을 하고, 그리고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그래요. 국무총리실이. 그리고는 예산처는 예산 편성 외에도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그러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관할을 해버리면, 지금 국무총리가 김민석이잖아요. 그 사람은 종북이야. 그 종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걔들은 좀 북한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나라의 북한 세력과 북한 세력 아닌 외 세력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 김민석, 정청래 이런 애들은 북한 세력이야. 그러니까 북한에 딸려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개의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북한 세력이야. 통일이 된 상태면 몰라도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라는 거는 문제가 크거든요. 그렇잖아. 통일이 된 다음에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달러를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 몰라.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달러를 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않고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서영교는 얘도 약간 그런 쪽이야. 그런 쪽이다 그러면은 지가 막 발악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끓여서 사람들이 그냥 놔두는 것 같아. 서영교 신랑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면은 서영교 신랑이
이름이 뭐더라? 찾아봐야지. 옛날에도 이 좀 말이 있었던 것 같아. 서영교 신랑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대를 나왔는데 서영교 신랑이 뭐 하더라? 저희도 뭐 변호사인가 그랬던데 무슨 맞네 변호사 남편 그러면서 이 사람 신랑이 이름이 뭐더라? 예전에 한번 이 사람도 문제가 됐었지. 딸이 조금 인턴으로 채용이 되었다가 아무튼 딸 채용권에 관해 가지고 논란을 빚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면서 나름대로 반박하고 해명하고 뭐 어쩌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한때는 동아위에 올라갔었던 사람이지. 남편 이름이 뭐지? 남편 이름만 찾으면은 보자 서영교 보자 여기서 찾을까? 맞네.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태어났고 숭실고등학교를 거쳐가지고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을 했다 그러네. 그리고는 안 나오네. 그냥 통일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여기 보니까 여기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는 민주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있었고 여기 그래가지고는 서영교수 사람도 한때 종북주의자다라는 그쪽에 좀 연루가 돼 있었지. 그러면 그쪽 라인이 맞나? 그러면 난 내가 봐서 맞는 것 같아. 내가 뭘 알겠나면서도 내가 봤을 때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일단은 오늘 뉴스를 한번 보고 내가 왜 서영교 저 사람 이야기를 먼저 꺼냈냐면은 지금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을 펴나가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분 탄핵극을 국민들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당권에 대해 가지고는 관심을 좀 늦추게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런 사이에 쟤들은 일사천리로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팍 진행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 개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난리도 아닌 거야. 그럼 내년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엄청 세진다니까.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계속 서영교가 나오길래 왜 자꾸 저 여자를 비추지라고 했는데 보니까 뒤에 배후의 신랑이 민주연합추진위원회고 그 다음에는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준비위원회 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얘들도 조만간 과거 문재인이 이야기했던 그 시츄에이션을 또 벌리지 않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 또 그럴 것 같아. 느낌은 뭔가 불안한 것 같다. 한번 투표를 해볼까? 김정은이 한반도 정권 잡아도 된다면 예, 아니면은 싫으면은 아니요야. 싫으면은 아니요야. 왜 얘를 찍은 놈은 누구야? 얘를 찍은 놈은 누구야? 빨리 나와. 봐봐 저런다니까. 얘가 있다. 얘가 있어. 아까 전에 막 조회수가 나왔을 때 그때 할 거. 아깝네. 투표를 좀 하고 가주셔요. 얘를 누르는 사람은 종북주의자거나 아니면은 북한의 어떤
세력이래. 그러니까 난 내 생각에 북한에서 내 채널을 본다라고 생각이 들어. 이게 한국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하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알 수가 없잖아. 그 나라의 정세 분위기. 근데 나는 일반 개인이니까 은연중에 보지 않을까? 그렇지. 아니요가 많이 나와야지. 이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납득 안 간다. 오늘 주식장이 어떻게 될까? 경제 뉴스를 안 봐야지.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이런 AI, 그 다음 K-바이오, 뭐 등등, K-로봇, K-AI, 이렇게 키운다라고 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한번 보자. 어떤 뉴스를 보면은, 어느 주시장이 잘건하다라는 것을 알까? 여기 보니까 수도권에 2억 원대 전세 대출 가진 1주택자가 1.7만 명이야. 그런데 한도가 6,500만 원 감소한다 그래요. LTV 40% 적용을 항상 그랬지 뭐. 옛날에도 뭐 LTV 40% 적용이었어. 옛날에도 LTV 40% 적용이었다니까. 옛날에도 LTV 40% 적용이었어. 여기 읽어보면은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현재 보증 기간에 따라 가지고 2억에서 3억 원인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된다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내 마인드하고는 틀리지만 전세금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집에 살지 않고 전세금 대출, 그 다음에는 집값 일부 대출, 그러면 뭐 최악인 거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사는 사람도 있는 거는 같아 보니까. 근데 그렇게 사면은 최악이지. 그러면은 그 집에 사는 사람도 전세자도 불안하고 그렇지 않을까? 보자. 야, 얘가 12%다. 미치고 한장하게. 어떻게 얘가 12%가 나올 수가 있어? 또 보면은 뉴스를 마저 읽어보면 금융위원회가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 관리 방안에 따른 것인데 1주택자 1만 7천 명이 대출이 평균 2억하고 1,500만 원이래. 여기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로 강화하는 방안은 향후 규제 지역이 추가 지정되도록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무조건 LTV가 40% 아니었나?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LTV가 40%로 강화된대요. 근데 원래 LTV 40% 아니었어? 수도권 아니었나? 서울하고 경기권하고 틀려. 뭐지? 왜 대출 안 나온 사람들 있잖아. 대출 안 나온 사람들은 저렇게 규제를 강하게 때리면은 이제 꽃이다 하면서 막 그런다니까. 왜 신용 불량자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대출 안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용이 괜찮은 사람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뭘 한다 이러면 엄청나게 배 아파하는 거지. 그게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이야. 또 조선이라고 또 이야기 들으면 왜 조선이라고 그랬지? 라고 또 그러겠다. 아무튼 또 보면은 627 대출 규제로 사실상 막혔던 기존 대출 담보대출 이용자들의 대출 갈아타기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질의응답 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9월 7일 부동산 대책이
금융 규제를 풀어봤다 등등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줄이는 까닭은 왜 줄일까? 보니까 보증 기준을 일어나 그러면서 2주택자는 당초 보증기간 보증을 통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무주택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롤라 무주택자는 규정 대상이 아니래요. 규제 대상이 아니래요. 그리고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들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전세 자금 대출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이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유주택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도 축소로 영향을 받는 이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추정되고, 이들의 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봤을 때 1주택을 보유하고 수도권 내에 보증으로 해가지고는 전세 대출을 받는 이는 약 5만 2천 명이고, 이들 중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대출을 받는 비중이 30% 정도다. 그게 17,000명이야. 그리고 이들이 다시 전세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평균 대출 금액이 6,500만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기존 전세 대출 이용자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전세 들어가는데 전세를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고? 그건 조금 나는 왜 전세를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 아니 좀 좋은 데 가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전체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조금 입지가 좋은데 있지. 여기서 보면은 해당 주택에 대한 최초 임대차 계약이 대책 시행일 전인 9월 7일까지 체결됐다면 종전 한도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대출 금액을 정액하는 경우에는 이번 대책에 따른 한도가 적용된다. 보면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을 때만 전세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아니다. 보유한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내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그래요. 담보 물건 소재지가 기준이다 그러네. 또 보면은 추가로 해가지고는 전세 대출 DSR 적용을 도입할 계획은 있나. 퀘션에 DSR을 전세 대출 정책 모기지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방침이다 그래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내용 등은 전세 대출에 대한 DSR 도입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율과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다. 그리고는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액 한도 6억 원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규제 지역의 LTV 강화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근데 6억 원 대출 높아. 문 대출을 6억까지. 그래 뭐 길게 한 30-40년 길게 쭉 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가면서 나는 좋은데 핫플레이스 살 겁니다. 그런 마인드다. 그럼 뭐 다 지 알아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 일부 세력을 만들다 일부 몇몇 그들로 인해 가지고 뭐 주택 시장이 오르고 그런 그게 있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게 주택 시장이 내리면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손해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근데 집값이 오르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난린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봐. 집값이 오르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정부한테도 좋거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집값이 오르면 그렇게 억제고 내리면은 내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 말을 안 해. 왜 그럴까? 이미 낚아놓은 물고기다. 그래서 그런가? 응? 올랐다가 이렇게 집을 샀어. 그리고 세금을 냈는데 몇 년씩 이렇게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 거야. 조금씩. 그러면은 보유세가 내려가냐 하면은 크게 많이 안 내려간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집값이 내려가도 정부에서는 별 말이 없나 봐. 이미 뭐 세금 거둘 건 다 거둬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봐봐. 저기 보면은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돼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택은 있어도 쓸 돈이 없다는 거야. 쓸 돈 없이 주택이 있다. 그거는 뭐 집에 있다고 해도 뭐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 그만큼 뭐 부동산이라는 게 무겁다라는 거야. 안 팔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무리 너가 핫한데 좋은데 집을 사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집은 30억인데요. 30억이라 하더라도 네 집을 사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뭐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일단은 한도가 1억이래. 여기 보니까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은 임대사업이 위축되어 가지고는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네. 저거는 아이러니한 관계인데,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 사업이 위축되어 가지고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저건 좀 아이러니한 상관관계인데 아무튼 그렇다 그러네. 보니까 한국을보다 17,000명, 한도가 6,500만 원 감소. 전세 대출을 가진 1주택자. 저게 무슨 말일까? 응? 그러면은 전세로 들어온 사람, 저건 내가 봤을 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나름대로 쟤들이 정책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전세금이라는 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전세금이 보통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전세가 별로라니까. 월세가 나아요. 따먹었다. 82표야. 야, 어떻게 김정은이가 한반도로 정권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 정말. 미국 비자 문제. L-1이면은 주재원으로 가는 거야. 근데 L-1이 아니라서. 조지아주 12선거구에서 공화당 연방 하원의 후보로 출마한 브레넌. 자신이 현대자동차 그룹 LG 에너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미 세관 단속국에 신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브레넌은 다른 글에서 한국 언론사 두 곳에 전화를 걸어 이번 단속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길 꺼리게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합법적인 방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그래, 주정으로 가면은 L-1이야 비자가. 미국 쪽 비자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우리도 싱가포르 갔을 때 회사 측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부탁을 해가지고는 그쪽 싱가포르에 건물을 지어주는 거였으니까, 현대건설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주재원으로 파견 나갔을 때는 뭐 미국 시스템하고 조금 달라가지고는 넘버가 붙는 건 아닌데, 거기는 EF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싱가포르 비자가 어떻게 되더라? 음, 90일간 무비자 체류할 수 있고, 그 다음번에는
EP, 고용 패스, SP, WP, 장기 체류 비자가 RTVP. 저기 고용 패스 EP 저게 월급에 따라 가지고는 아무튼 취업 비자는 월급에 따라 가지고 얘들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입국 신고서 출국 3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하시오라고 되어 있다. 내가 봐서는 약간 우리 쪽에서 정식으로 주재원으로 갔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그 나라 현지 직원 몇 명 고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직원 몇 명 고용하고 처음 계약할 때 그 조건에 맞추면 되는데 안 맞췄던 것일 수도 있는 것이.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 90일은 우리나라가 웬만한 나라는 다 90일 관광 목적 무비자 체류 가능하거든. 90일 넘어가면서부터 문제지. 우리나라 사람들 남의 나라 가서는 불법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 많아. 정식으로 비자 신청 안 하고 90일 있다가 다른 나라 가서 또 90일 있다가 또 이 나라 또 다시 또 본 나라 또 돌아오고 막 그런 거 많더라니까. 나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오늘은 조금 힘이 딸리네. 오늘 조금 힘이 딸리는 것 같다. 일단은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나쁜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이러니한 거지. 일단은 오늘은 주식장은 다 좋아. 다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네, 3200선 회복했지만 여전히 박스피. 미국 경제 지표 금리 인하 향방에 따라 가지고는 주목이 된다. 봐봐, 굽히지가 않는다니까. 트럼프 2단계 대로 제재 시행 준비 되나 그래. 유럽 연합하고 공존하으나 그래. 여기 보니까 보자. 83표에서 끝났네. 야, 처음 시작할 때 이거 투표를 해보는 건데 잘못했다. 100표를 채우려고 그랬더니 100표 채우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예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황당하다. 예를 클릭한 사람은 못 모르고 클릭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예가 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놀랐고, 그래도 김정은이가 한반도 정권 잡아도 된다, 예, 싫다, 아니요, 그렇게 했을 때 아니요가 다반수가 나왔다는 게, 과반수 이상이 나왔다는 게 그래도 다행이다. 왜냐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술책을 부릴 때 국민 전체가 시위를 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민주당의 일부 세력은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도, 한반도 정권을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라니까. 그런 무리들을 척결을 하자 그러는 거야. 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계엄을 한 건데 지금 독박을 써가지고는 저렇게 감옥소에서 확실하게 죗값이 나온 것도 아니야. 그런데 저렇게 있다라는 거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자체가, 그러니까 얘들이 전부 다 시위하고 해가지고는 정권을 탈환했던 애들이라 가지고 개헌그를 몽스를 치는 애들이겠지. 그렇지 않을까. 여기 종료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받지 마셔요.